미호조차 막을 수 없는 폭주하는 강쇠. 여진의 전투부족 마을에서는 족장의 생일잔치가 무르익어가고 있었고 족장의 명을 받은 병사들이 모닥불에 불을 붙이자 장작이 활활 타오르고 있었어요. 그 순간 마을의 외진 곳에 한 무리의 사람들이 몸을 숨긴 채 비밀스런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모닥불 위에 묶여있는 강쇠와 서희를 보고 보리도사가 이야기하였어요. 저것은 강쇠가 아니더냐? 맞네, 강쇠 맞아. 아이고, 우리 강쇠가 동닭구이가 되기 전에 어서 구하러 가야 하겠구나. 두 도사가 서둘러 강쇠를 구하러 나서려 몸을 일으키자 상황을 지켜보던 미호가 두 도사를 만류하였어요. 잠시만 기다리십시오. 오늘이 보름입니다. 곧 만월이 떠올라 강쇠의 폭주가 시작될 것입니다. 응? 벌써 보름이 되었나? 그리하면 폭주하는 강쇠는 누가 다시 잠재우지? 이번에도 제가 나서보겠습니다. 그래, 너밖에 믿을 사람이 없구나. 너만 믿는다, 미호야. 어서 달이 떠올라야 할 텐데. 족장은 재단에 불이 붙자 흡족한 표정으로 이야기하였어요. 하하하하하, 바로 잘타, 부르부르 착하. 아메리칸, 다이 합투 귀파르트, 축하타. 병사들은 각자 자신의 술잔을 들고 족장의 생일을 축하하는 건배를 하였어요. 그때 족장에 자리한 곳에 말을 급히 몰고 달려온 선발대의 유일한 생존자가 당도하였어요. 합구나, 그르나이타카. 족장은 조선의 미녀들을 잡아오겠다는 보고를 받은 바가 있어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장수에게 물었어요. 모스크 다라카, 초선 카스낙, 어데크나 하타. 장수는 고개를 떨구고 눈물을 흘리며 이야기하였어요. 나흐타크타크나, 조선 갑투 무투리 다야무타. 모스크, 와투 하파나 크나 후르타. 족장은 자신이 가장 신임하며 아끼던 선발대가 모두 전멸하였다는 충격적인 보고를 받고 분노가 끓어오르는 바로 그때 산 너머에서 보름달이 서서히 떠오르기 시작하였고 장작더미 위에 묶여있는 강쇠의 시야에 정면으로 들어오게 되었어요. 강쇠는 눈이 붉게 충혈되더니 온몸의 근육들이 불끈불끈 솟아올라 단단히 묶여있던 밧줄을 단숨에 끊어버렸어요. 입에 물려있던 재갈을 손으로 뜯어버리고 강쇠는 허공을 향해 소리쳤어요. 강쇠는 자신의 몸을 뜨겁게 달구던 장작더미를 발로 걷어차 사방으로 날려버렸어요. 화염 속에서 괴로워하던 서희 역시 그 덕에 위기를 모면하게 되었고 폭주해버린 강쇠의 모습을 보고 생각하였어요. 역시 보름달이 뜨면 저자가 괴물로 변하는 것이었어. 바람산 산채에서도 보름이었고 궁중잔치가 열린 날도 보름이었지. 남산수 대감 부인을 그리 만든 것도 저자인 것이 분명하구나. 자크 타르 프라 하자크나, 바로 타카, 마타리 타카. 건배를 하고 술을 들이키던 여진 병사들이 모두 한꺼번에 강쇠에게 달려들어 강쇠를 공격하였어요. 하지만 이미 폭주하게 된 강쇠를 막을 수 있는 존재는 그곳에 없었어요. 강쇠는 괴성을 지르며 여진 병사들을 하늘 높이 던져버리고 발로 밟고 차고 뭉개기를 반복하였어요. 계속해서 자신들의 병사들이 죽거나 심하게 부상당하는 모습을 보고는 족장은 눈물을 머금고 모든 병사들에게 퇴각하라는 명령을 내렸어요. 아니 데크타, 니르타카 모투리 다 코르카타. 하타쿠나, 테카크 차카리 다파. 폭주하는 강쇠를 도저히 감당할 수 없었던 전투부족 여진 병사들은 간신히 족장을 호위하며 마을을 버리고 달아나기 시작하였어요. 여진 병사들이 모두 사라진 후에도 강쇠의 폭주는 멈추지 않고 여기저기 빈집들을 부수고 이리 뛰고 저리 뛰며 무언가를 찾는 눈치였어요. 강쇠에 폭주하는 양기가 그 해소할 대상을 찾는다는 것을 눈치챈 보리도사가 근심 섞인 얼굴로 미호에게 이야기하였어요. 이제 네가 나서야 할 차례구나. 강쇠에게 다가가 강쇠를 유인하거라. 네, 알겠습니다. 그리하지요. 미호는 폭주하는 강쇠를 향하여 몸을 날려 뛰어갔어요. 강쇠는 닥치는 대로 모든 것을 부수며 씩씩거리다가 타다 남은 장작더미 위 재단 기둥에 묶여있는 서희를 발견하였어요.
그러자 강쇠의 눈이 더욱 충혈되더니 코에서 거센 콧바람을 내쉬며 서희에게 다가가더니 묶여있던 나무 기둥을 뽑아 어디론가 달리기 시작하였어요. 미호가 그런 강쇠의 앞을 막아서서 바로 자신의 옷고름을 풀려 하였어요. 하지만 강쇠는 이미 이성을 잃은지라 그런 미호마저 단번에 발길질로 걷어차버리고는 서희가 묶여있는 기둥을 통째로 들고 깊은 산속으로 순식간에 사라져버렸어요. 미호 역시 폭주한 강쇠를 막기에는 역부족이었어요. 도사 일행이 급히 미호에게 달려와 물었어요. 미호야, 괜찮은 것이냐? 쓰러져 있던 미호는 몸을 일으키며 도사 일행을 안심시켰어요. 큰 부상은 아니옵니다. 하지만 워낙 강력한 힘인지라 제가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나저나 강쇠가 들고 사라진 사람은 누구인 것이냐? 여인의 복색이 아니던데. 포도청의 포교위원데 남장을 한 여인입니다. 오호, 그 여인이 과연 강쇠를 견뎌낼 수 있을지 모르겠구나. 오늘 보니 강쇠에 폭주하는 힘이 예전보다도 몇 배는 강해 보이던데. 그녀의 생사여부는 하늘의 뜻에 달린 듯합니다. 그 순간 부서진 막사 안에서 누군가 기어나오더니 도사 일행에게 다가와 말을 건넸어요. 도사님들, 여기서 다시 뵙네요. 응? 주모의 얼굴을 알아본 보리도사가 깜짝 놀라 물었어요. 자네가 이곳엔 오인일인가? 지가요, 강쇠를 연모하는 마음을 도저히 가슴속에서 지울 수가 없어 팔도를 누비며 강쇠를 찾아 헤매다가 이 마을의 족장에 눈에 띄어 잡혀 있었습니다요. 응? 눈에 띄었다고? 자네가? 도사님이 뭘 모르시나 본데? 제가 은근히 거친 사내들을 끌어당기는 매력이 있습니다요. 아이고. 그러한가? 아무튼 목숨을 잃지 않고 살아있으니 다행일세. 지가요, 원래 병이 좀 질긴가 봅니다요, 도사님. 도은 스님이 두 사람의 대화를 끊으며 심각한 표정으로 도사들에게 이야기하였어요. 강쇠에게 끌려간 여인의 일도 큰일이지만 전투 부족이 저렇게 강쇠에게 당하고 달아났으니 그것이 더욱 큰일입니다. 도은 스님의 말이 맞습니다. 부족의 최정의 선발대가 모두 미호에게 당한 것을 알게 되면 더 큰일이 나겠지요. 족장은 여진 대족장의 동생입니다. 그는 지금 수십만의 병사를 이끌고 있고 스스로 황제라 칭하고 있으니 분명 이 사태에 대해 안갚음을 하려고 할 것입니다. 보리도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씁쓸하게 이야기하였어요. 오호, 여진과의 전쟁을 막을 수는 없는 일이란 말인가? 아닙니다, 도사님. 아직 한 가지 방법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 그것이 무엇이냐? 어서 말해보거라. 미호는 강쇠에게 입은 부상당한 몸을 추스르고 자세를 바로잡고는 심각한 표정으로 입을 떼었어요. 강쇠는 기둥에 묶여있던 서희를 들고 어디로 사라진 것일까요? 그리고 미호의 머릿속에 들어있는 한 가지 방법이라는 것은 또 무엇일까요? 우리 빠른 시일 내에 들어보도록 하시죠. 뭉치면 살고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하면 안 돼. 뭉치면 살고